지금 신고가 종목이나 2차전지, 반도체, AI, 로보테마 이렇게 움직이고 초전도체 관련주들, 이걸 외에는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한 번씩 상승이 나옵니다. 이런 사이클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들. 공모가가 25,000원이었고 공모 상장 이후에 주가 계속 3일 동안 하락이 나왔습니다. 신규주는 상장 이후에 하락하는 경우도 많고 때를 잘 만나면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규주는 상당히 매매하기가 까다로워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3원봉으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추세는 이렇게 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분차트를 보시면 되면 저점을 깨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날도 상승에 대한 흐름을, 기대심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또 하락이 나거든요. 또 그 다음 날도 보면 두 번째 날도 또 상승할 것처럼 만들어 놓고 또 밀렸어요. 세 번째 날이 이렇게 밀렸는데, 이런 분차트 매매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몰라도 뭐 일단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한번 이들 공모가가 25,000원이었어요. 이 경쟁률이 뭐 900대 1인가 1000대 1도 안 돼요. 경쟁률도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요. 공모가에서 그렇게 힘을 못 주고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이날 기간에 매도가 나온 게 86만 주가 나왔고, 일전에 말씀드린 피스탁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신규 상장주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다 나오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신규 상장주가 나오는 피스탁이라는 거 있는데, 앞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총 가는 주식수가 한 55% 정도 되고, 기관들의 물량이 금융투자가 한 86만 주, 80만 주 이상 가지고 있고, 일반 기관 투자자가 한 60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공모가 이하로 내려와서 첫날에 80만 주 정도가 기관에서 매도가 나왔고, 그럼 아직 기관들의 매수가 한 6, 70만 주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물량이 한 번은 나올 거다라고는 보고는 있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3원봉이잖아요. 우리가 3원봉 하면 흑삼병, 적상병 있잖아요. 흑삼병이라면 음봉색의 3원봉이라고 하죠. 3원봉으로 떨어지면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추세 중에서 3원봉이 떨어지면 추세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기술적 반등이 한 번 정도로 나오고 다시 재하락이 나오든지 아니면 추세를 돌리는 하락이 나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고요. 첫날도 다음날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을 살려놓고 마감을 했고, 둘째 날도 마찬가지고, 셋째 날이 내일 만약에 음봉으로 빠지더라도, 내일 한 번 더 빠지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이게 저점 대비 한 10 몇 프로 상승이 나왔거든요. 10% 이상 상승이 바둑 나왔는데, 시장 상황이 좋았다면 아마 여기서 눌림을 주고 더 상승이 나오는 자리였지만 그대로 밀렸습니다. 밀려서 이제 저는 물량을 다 정리를 하고 나왔고요. 다시 저점까지 내려와서 다시 오후장에 큰 상승을 또 보였습니다. 시장이 오늘 만약에 좋았다면 아마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식의 상승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런 식의 아마 상승이 나왔을 건데, 초전도체 테마들이 겁나게 나오면서 시장이 완전 다 망가졌죠. 코스닥이 장중에 1% 정도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밀렸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저점을 잡고 이렇게 또 상승이 급등이 나왔는데, 서리온봉에서 다음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좀 많이 나옵니다. 기간의 매도 물량이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을 감안해 봤을 때 기술적 반등 한 번에 슈팅은 나올 수 있다라는 예상하에 들어가는 방법들이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좀 하기에는 좀 어렵다,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런 3원봉에서 들어갔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많이 나온다. 기술적 반등을 보고 종가 베팅해서 다음날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을 구사를 합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매매법이긴 한데요. 고점에서 트레이딩이 좀 안 되는 분들은 이런 분할 매수 관점보다는 이런 3원봉에서 다음날 한 번 더 밀려더라도 분할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구간에서 뭐 10%, 20% 상한가 간다라고 버티면 안 돼요. 수익이 나면 10% 정도에서는 차익을 하겠다라는 마음 먹고, 뭐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올 때는 추가적으로 더 보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 정도 수익으로 만족한다는 마인드로 종가에 매수해서 다음날 파는 전략,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 동향도 보고, 신규주들은 이틀 정도 3일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수급 동향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초량이라도 들어오면 그 다음날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들에도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도 살짝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매수에 대한 수량이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86만 주가 매도가 나오던 게 매도가 멈췄다는 거에 의미를 많이 두는 거예요. 3일째 되던 날. 첫 번째 날 86만 주 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 날도 매도가 확 줄었고 그 다음 날은 매수세가 살짝 들어왔잖아요. 오늘 저는 매도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매도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한 번 더 한 파동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해보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기관들과 외국인 창구에서 매도가 쏟아지고 플러스로 전환되는 매도세가 멈췄다는 기준을 두는 거예요. 매도세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멈췄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3천주 들어왔는데 이게 뭐 매수 많이 들어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주식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가 쫙 나오다가 매도가 멈춰지는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락의 압박이 줄어드는 거예요. 돌릴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나왔을 때 매수가 살짝 들어왔다면 양매수, 그러니까 수량은 작지만 양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다음날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가에 들어가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신규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매매 스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해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법들도 구사할 수 있는 게 뭐 고점에서 트레이딩 하는 것도 있고요. 뭐 매매 기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원리를 알아야만이 매매 기법이 완성이 됩니다.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어떤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시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기법이라는 것도 항상 변수가 작용하는 거고요. 그런 변수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나와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잖아요. 매수세가 멈췄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매도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외국인 매수 조금 들어왔다고 해서 매수세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매매하기가 좀 힘듭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매매하기는 쉬운 장은 아니에요. 난이도가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